자, 기본 13-7번. 다음 두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y는 x제곱,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자, 이 두 개의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 자, 그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도 그렇고 2차 함수니까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 포물선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포물선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공통접선이라는 건 뭡니까? 자, 여기에도 접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접해야 되니까 뭐 대충 모양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접해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그러한 공통 접선을 구해봐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죠. 자, 이 m과 n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얘랑 연립해서 우리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게 되면 그 2차 방정식이 근이 중근을 가져야 되죠. 왜냐면 접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서로 연립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y를 소거해서 어떤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역시 중근을 가져야 된다. 접하니까. 즉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그 두 개의 2차 방정식들이 판별식이 0이 돼야만 한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x제곱과 mx 플러스 n을 일단 같게 놓고, 자, 요걸 이쪽으로 넘기죠.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것의 판별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얘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n 이렇게 되죠. 이것이 어때야 돼요? 0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를 말하자면 y를 소거를 해보자. 여기서 이제 y를 소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역시 이걸 넘기죠. 넘기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의 x 플러스 8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의 판별식 가운데 거의 제곱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역시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식을 2번식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플러스 8m 그 다음에 요거 16에다가 자, 우리 이제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4n 그 다음에 자, 요거 16에다가 마이너스 4, 8에 32 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m과 n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m제곱을 일단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소거가 됩니까? 여기서 이걸 빼봅시다. 자, 요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8m 그러니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보게 되면 8m m제곱 없어지고 8m 그 다음에 4n도 없어지죠.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m의 값이 얼마?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m이 2가 나옵니다. 자, m이 2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n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4 플러스 4n은 0, n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바로 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무엇이 됩니까? y는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 기본 13-8번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m-1의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자, 요런 포물선과 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1. 그죠? 자, 이런 포물선과 이런 직선이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m이 0일 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자, 포물선이 뭐라고요? 포물선이 직선보다 어때요? 위쪽에 있다. 위쪽에. 이 포물선이 위쪽에 있다. 포물선이 위쪽에 있다. 자, 직선은 어때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거죠. 누구보다? 포물선보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위아래. 자, 우리가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물선이 자, 이렇게 직선보다 어때요? 위쪽에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포물선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여기서는 위에 있지만 요 부분에서는 아래쪽이 돼버리죠. 그래서 안 된다. 요런 경우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바로 요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포물선이 취하는 y 값들이 모두 어떠한 이 직선이 취하는 y 값들보다 항상 위에 있다 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값보다 항상 크다 작다 크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포물선의 어떤 y값,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m-1의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이 바로 이 직선의 y값 x 플러스 1보다 어떻다? 크다. 요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m이 0이라고 그랬죠. m이 0이다. m이 0일 때. 그러니까 이제 m이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어때요? x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풀어보면 얘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가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요 1 넘어오면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이 0보다 크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x의 x-2 이것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자, 요거 2차 부등식 풀어주면 x가 0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자, 요번에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그냥 m이 0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어때야 돼요? 바로 요거죠. 요거 x제곱 플러스 m-1의 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요게 포물선이고 이게 직선인데 얘가 항상 위쪽에 있다. 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커야 되죠. 값이.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m이 0이란 얘기는 없어요. 2번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x제곱 플러스 자, 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x니까 이 가로 안에 묶어버리면 m-1 마이너스 1이니까 m-2의 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m제곱 그 다음에 요 1 넘어오면 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돼서 이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우리가 요거 좌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2차 어떤 함수죠. 이거를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2차 함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포물선인데 그 포물선이 0보다 크다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포물선 자체가. 그래서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다가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요거의 판별식이 m-2의 제곱 마이너스 4m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0보다 작다. 요걸 풀면 답이죠. 자, 이거 이제 m제곱에서 4m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게 0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요거 이제 저 마이너스 양변에다가 다 곱해서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됩니까? 자, 3, 1, 2, 2 어디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3n-2 n 플러스 2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사이값이죠. 사이값.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지. 이거. 자,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 어때요? 바뀌어야지.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이것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이값이 아니고 어때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자, 어떤 2차 그 방정식이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어떤 그 특별한 값 p보다 크다. 그렇게 될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은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 2차 함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좌변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포물선이죠. 포물선인데 그 두 개의 근이 어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근이 어때야 된다? p보다 모두 커야 된다 라는 얘기는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p가 뭐 이 x축 상에 뭐 무수히 많은 그 값들 중에 p가 여기 정도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두 개의 근이 어때요? 이 두 개의 근이 어떻다?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선 두 개의 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 같다는 것도 역시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근이 항상 p보다 오른쪽에 있을 것 같으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그 2차 함수에다가, 자, 우리가 이게 2차 함수죠. fx죠. 그 2차 함수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바로 그 함수 값이 어때야 돼요? p를 대입했을 때 x축보다 어떻습니까? 위쪽에 있죠. 그 값이 위쪽에 있어야만 하죠. 두 근이 p보다 일단 크기 위해서는 상황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p가 두 근보다 항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 p를 fx에다 대입했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2차 함수에다가 x자리에 p를 대입했을 때 fp가 늘 0보다 커야만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어때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일단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고, 자,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그 P를 대입했는데 그 2차 함수에다가 P를 대입했는데 0보다 커요, 일단. 그리고 두 개의 실근을 가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P를 대입했을 때 일단 양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도 되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 두 개의 근이 어때요? 요 경우는 이제 서로 같은 두 근이 되는 거고, 요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두 근이 어때요? P보다 모두 작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FP가 0보다 크다. 라는 요것만 가지고서 두 개의 근이 P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어때야 됩니까? 이 알파와 베타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되느냐면 대칭축이, 자, 우리가 2차 함수에는 대칭축이라는 게 있죠. 대칭축이 바로 뭐예요? 요거. 자, 대칭축. 우리가 여기가 바로 대칭축인데, 그 대칭축이 어때야 돼요? 대칭축의 그 값이 P보다 커야 되죠.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대칭축의 어떤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떻습니까? 사실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두 근까지의 거리가 같죠.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알파와 베타의 절반 위치에 있습니다. 요 대칭축이. 그죠? 그래서 사실 대칭축의 값이 P보다 커야 된다, 일단. 그래야 알파와 베타가 P보다 오른쪽에 항상 모셔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데 뭐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왜? 우리가 이제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 건 2분의 1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대칭축이 P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 된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그죠? 두 근 모두 양수일 조건. 그때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근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대칭축의 방정식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요거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다가 고쳐가지고서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나왔었죠. 뭐 그거하고 이제 또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외운다기보다 사실 이제 이해하면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한 두세 문제 풀어보면 아마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작을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판별식이 우선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FP가 역시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아까 전에 사실 이제 그려봤다가 지웠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P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근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가. 그러면 이제 우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P를 대입했을 때 어떻습니까? P를 대입했을 때 역시 한참 위쪽에 이렇게 있죠, X축보다. 그러니까 FP가 역시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야 돼요? 이 대칭축이 사실 여기가 대칭축인데
P보다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죠.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뭐 사실 요 첫 번째 거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요것도 뭐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을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P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모양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 P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때는 뭐 하나만 딱 우리가 보여주면 되느냐면 P를 대입한 것이 어떻다? 자, P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대입한 것이 이 2차 함수에다 P 대입한 것이 FP죠. 그 FP가 어때요? X축보다 아래쪽에 가 있죠?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거 뭐 일단 요거는 A가 양수인 경우를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서 아래로 볼록한 거를 생각을 항상 할 수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우리가 P를 대입한 것이 0보다 작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한 근은 어때요?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칭축은 의미가 없죠. 따질 필요가. 그죠? 어디 뭐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알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겨도 어차피 한 근은 어때요? P 대입한 거는 0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니까 두 근 사이에 말하자면 P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축은 따질 필요 없고 두 근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판별식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F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것만 확인해주면 그게 바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떠한 근의 위치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을 꼭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기본 13-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플러스 3m 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범위를 정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랬습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fx라고 두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두 근 모두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앞에서 이제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f에다가 1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 자, 대칭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축의 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여기 이제 a가 1이고 b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뭐가 돼? 그렇죠. 2가 돼서 1이 돼버리죠. 1. 대칭축이. 이제 2m이지. 2m. m을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돼? m이다. m. 그쵸? 이 대칭축에 m이 나오는데 이 m이 뭐보다? 1보다 어때요? 커야만 우리가 두 근 모두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따져줘라. 그렇게만 된다면 보세요. 일단 어떻게 되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근을 일단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고 f1 대입한 게 0보다 크니까 어때요? 일단 f1 대입한 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0보다 크니까 여기 어디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칭축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1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두 근 모두 어때요? 1보다 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말하자면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 즉, 자, 요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D가 판별식이, 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뭐가? 자, 짝수 판별식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M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M. 이렇게 되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M-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M이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거 푸니까 이거 나왔고, F1이 0보다 크다. 자, 요 두 번째 거 풀어봅시다. F1이 0보다 커야 된다. 여기다 1 집어넣었죠? 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1-2M 플러스 3M.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이 우리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M이 1보다 크다.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 셋의 뭐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공통 범위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얘를 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1층.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이것이 2층. M이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 3층. 자, 1층, 2층, 3층이 다 겹친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뭘 적어줍니까? 최종적으로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두 근 모두 뭐 1보다 작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한 M의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변함없겠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다. 요거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대칭축이 어때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되죠. 그것만 바뀌겠네. 즉, 다시 말해서 1보다 작다. 대칭축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1보다 작으니까 요거 이제 요거 앞에 거 요거 두 개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뭐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요게 1보다 작다 그러면 요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1층, 2층, 3층 다 볼 수 있는 자리, 겹친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답을 써줄 때는 어떻게 써준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죠? 여기 칠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뭡니까? 3번은 우리가 한 근은 1보다 크고, 그죠?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1이 있으면, 그죠? 여기에 1이 있으면,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요거를 자꾸 내가 밑에다 써요. 이 위에다 쓰는 게 좋죠. 자, 그러면 F1 대입한 게 어때야 돼요? 음수가 되면 된다. 그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죠. 요 3번 같은 경우. 그래서 F1 대입한 게 0보다 작으면 된다. 자, 그 얘기는 우리 무슨 얘기예요? F1 집어넣은 게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M 플러스 1. 근데 그게 0보다 어떻다? 작기만 하면 된다.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본 13-10번 13-10번.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에 n-1에 x 플러스 n-1 는 0. 자, 요거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범위를 역시 이제 한번 정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을 보게 되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자, 한 근은 어떤 그 한 근이 있는데 그 한 근이,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다른 한근은 뭐라고요? 다른 한근은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다른 한근을 뭐 베타라고 그러면 베타는 1보다 커야 된다. 자,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얘는 일단 요 x제곱 앞에가 2로서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런 2차 함수인데, 만약에 요걸 이제 그 fx라고 둔다면 그 2차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제 뭐 아래로 볼록한 그런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갖다 x축하고 만난 그 자리가 바로 근이 되는데, 이제 그 한근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커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면 그 그림이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한근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때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이 알파가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베타는 1보다 커야 된다. 딱 요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을 뭐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요런 상황이 되겠죠. 이 알파와 베타가 바로 근이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꼼짝없이 우리 뭐가 성립이 돼야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야만 한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1 대입했을 때는 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야 되죠. 즉, 그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m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우리가 이제 이 딱 해가지고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 넣으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의 마이너스 1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뭐가 돼요? 요거 이제 2 빼기 요거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돼서 2 플러스 요거 이제 f의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2 플러스 2에 m-1에 플러스 m-1 요것이 0보다 커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계산해보면 3m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m이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일단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f에다 1 집어넣은 거. 자, f에다 1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뭐겠어요? f에다 1 대입하면 뭡니까?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 빼기 2에 m-1 그 다음에 플러스 m-1 이렇게 되겠죠? 그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m m이니까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m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그냥 m이 되죠. m이 어때? 3보다 크죠? 자, 그래서 m이 3보다 크다. 이게 나옵니다. 요것과 요것의 뭐 이거로 연결됐기 때문에 교집합이죠.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큰 거의 교집합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답은 m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요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림이.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그러니까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모두 두 근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느냐면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 이 두 근이 어떻습니까?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는 일단 어떻습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양수가 나와야 되죠. 여기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는 일단 어쨌거나 양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1 집어넣은 거 어떻습니까? 역시 x축보다 위쪽에 값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된다. 자,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답이 된다. 요것만 계산하면 충분히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 값이 0보다 크고 f에 1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 그렇다고 그래서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은 게 어때요? 만약에 얘가 이제 붕 떠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보세요. 이 함수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어떻습니까? 양수가 되죠. 그리고 1 집어넣은 거 양수가 되죠. 이 조건만 가지고는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얘기 못하죠. 왜? 근이 없잖아. 지금 이거 근이 x축하고 만나야 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근이 일단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 최소한 x축하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판별식이 어떻다? 0하고 같다. 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근을 일단 가져야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 조건뿐만 아니라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판별식이 우선 첫 번째 이 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충분하냐? 자, 충분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느냐면,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렸다. 응? 자, 어때요? 지금 만약에 그래프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프가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x축을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 본다면, 자, 얘는 좀 지웁시다. x축을 더 연장을 해서 이걸 그려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보다 크고 f에 1 집어넣어도 뭐 이건 저 위로 올라가서 저 값이 생기니까 역시 0보다 크죠. 일단 1번 만족이야. 자,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어때요? 크죠.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니까. 이거 두 개만 만족한다고 그래서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이 경우는 두 근 사이에, 말하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근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두 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지. 이 두 가지만 만족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 범위 쪽에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어때요? 이 2차 함수가 말하자면 이렇게, 이거 뭐 자꾸 잘못 건드리네. 이렇게 이쪽에 있어도 안 되고 이쪽 또는 이쪽으로 나가도 안 되죠. 이쪽으로 나가도 이 두 가지는 만족하거든. 그쵸? f1과 f-1 둘 다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죠.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일단 판별식 0보다 큰데,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어때야 된다? 이 2차 함수의 위치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요 상황에,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대로 요 상황에 위치를 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푼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이 대칭축이 어때야 돼요? 대칭축이죠. 요거 대칭축.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그거만 풀어주면 되는데, f-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여기 풀었어요. 3분의 1보다 크다. 자, 1번 풀면 일단 m이 3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어때야 돼요? 이 f1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f1이 0보다 작다는 거 우리가 풀어가지고서 아까 뭐가 나왔더라? 이거 지워버렸네? 그죠? m이, 그러니까 3보다 크다가 나왔었어요. 이거 풀면은. 그쵸? 자, 그러면 f1이 0보다 크다는 거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m이 3보다
작다는 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뭡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해놨나?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판별식 뭐겠습니까? 짝수 판별식 쓰니까 어때요? n-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풀면 되죠? m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m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니까 3.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인수분해 되죠? m-3, m-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m이 1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m이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대칭축. 자, 대칭축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가 2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를 써줘야 되는데 b가 이거죠. 그죠? 마이너스 2에 n-1.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어차피 플러스 되고요. 요 2 하나 지워주고 2분의 n-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계산만 잘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거 이제 그 2분의 n-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n-1이 뭐다? 자, n-1이 양변에다 2를 다 곱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죠. 전부 다 2를 다 곱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m의 범위가 결국 뭐가 나온다는 얘기. m의 범위가 1을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공통 범위만 적어주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3분의 1보다 크고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예요? m이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한마디로 쓰면 우리 이제 한마디로 썼어야 되는 건데 아까 그죠? 한마디로 쓰면 3분의 1에서 3, 4에 이렇게 되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걔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 보게 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림 그려보면 되잖아요. 이거 그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